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사용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XML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요청하셨고, 그래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 팔레트 함수들 중에서 XML 파일을 생성하고 불러오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파일 IO 카테고리에 XM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아래에 가보시게 되면은 랩뷰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함수 4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패턴화된 X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입력으로 임의의 랜덤 데이터, 그러니까 임의의 데이터 타입이 다양한 임의의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XML 문자열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데이터를 XML 포맷 데이터로 변환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XML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입력으로 또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 출력으로는 내가 선언한 데이터 타입의 형태로 출력이 또 나가게 해주는 XML로부터 패턴화 해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XML 파일로부터 읽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XML 파일 경로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문자열 1차원 배열의 XML 원소라고 하는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는 XML 파일의 태그를 읽고 분석을 한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 VI를 놓게 되면 다형성 VI 선택자가 보이게 되고, 여기서 다형성 VI 선택자가 있어서 문자열로 1차원 배열의 문자열 또는 1차원 배열의 어떤 뒤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 그냥 그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배열 타입으로도 출력을 내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XML 파일의 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읽기하고 반대 개념으로 XML 파일 경로를 인가를 해주시면 그 파일 경로로 입력으로 인가한 XML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4개의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그젬플 코드를 운영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XML 파일을 생성하는 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풀을 이용해서 난수 생성 함수와 이제 포르풀 3번 운영을 하게 되면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3개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 3개의 생성 데이터를 패턴화된 XML로 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시게 되면은 XML 포맷으로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이 패턴화된 XML로 라고 하는 함수와 XML로부터 패턴화 해제라고 하는 이 2개의 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이 1차원 배열의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근데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또 데이터는 부동 소수점이 실수 타입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 출력으로는 여기 난수 생성 함수와 포르풀 통해서 생성된 3개의 원소의 랜덤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패턴화된 XML로라고 하는 함수로 XML 파일로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XML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XML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지금 이쪽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그러니까 같은 VI가 있는 같은 디렉토리에 test.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또는 폴더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일 IO 함수 부분에 고급 기능에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text.xml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경로를 XML 파일에 쓰기로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자, 이 test.xml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는 코드를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실행을 할 때는 test.xml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test.xml 파일이 있기 때문에 참 부분에 해당하는 것, 즉 이 경로 정보만 XML 파일을 쓰기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출력으로 XML 문자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내가 XML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자,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랜덤 데이터가 3개가 생성이 됐는데 자, 패턴화된 XML로라고 하는 출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XML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넘버 0, 2, 1 해서 여기에 자, 랜덤 데이터 3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자, 숫자형 그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한 파일 경로를 인가해 주시고 XML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에서 저는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뽑아내신 다음에 그거를 자, 1차원 배열의 숫자형 데이터로 출력을 내보내겠다 하고 XML로부터 패턴화 해제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해 주시게 되면 출력으로는 자,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XML 파일 생성 및 불러오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Ctrl S 누르시고요. 경로 붙여 넣으시고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VI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키워서 우선 프로그래밍의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루프의 반복 횟수는 3번 하겠고요. 자, 숫자형에서 자, 난수 생성 함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포르프 출력 터미널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XM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랩뷰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턴화된 XML로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입력 데이터 타입은 임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부동 소수점인 실수 데이터 타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는 XML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XML로부터 패턴화 해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문자열, XML 문자열을 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낼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자,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부동 소수점인 실수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이겠죠. 그래서 자,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 해가지고요. 자, 라벨을 한쪽으로 치고 있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가 3개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게 자, 됐죠.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XML로부터 패턴화 해제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XML 문자열도 한번 볼게요. 자, XML 문자열 같은 경우는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XML 파일 포맷으로 나오는 것을 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3개죠. 하나, 둘, 자, 3개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XML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자, 파일 IO에, 자, 여기서 파일 쌍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파일 경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일 경로 입력으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test.xml로 하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파일이 처음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또는 폴더 전제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에 경로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주석을 좀 달겠습니다. 파일 또는 폴더 전제 확인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만약에,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자, 출력으로, 자, 불리언 값이 있는데요. 자, 확인해서 있으면은 참이고 없으면은 거짓인 거죠. 그래서, 자, 참인 경우에는 관련된, 자, 경로 정보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거짓인 경우에는 파일 IO 함수에서 우선 파일 열기 생성 대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경로 연결해 주시고, 자, 옵션에 대해서 동작은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create라고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접근에 대해서는, 자, 상수로 하신 다음에 write onl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와이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뭐 쓰진 않고 저는 파일만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test.xml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자, XML에서 레뷰 스키마에서, 자, 여기 헬프를 보시게 되면, 자, XML 파일의 쓰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경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XML 데이터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는 XML 파일의 쓰기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일단 와이어를 지우고 XML 문자열을 출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XML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도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겠고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XML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된 경로에, 자, test.xml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XML 파일 포맷으로 이 3개의 랜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XML 파일을 생성하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거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자, XML 파일 불러오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코드를 이제 이쪽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필요한 부분만 빼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우겠고요. 자, 깨진 와이어 지우겠고, 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XML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읽기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 다형성 VI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배열도 되고 문자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배열로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출력으로는, 자, XML 원소를 갖는, 자, 1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 원소를, 배열의 원소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패턴화된, 자, XML로부터 패턴화 해제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결국에는 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test.xml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 부동 소전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연결 프로그램에서 몇 번째 항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데이터 0.267442, 그 다음에 0.20896, 그 다음에 0.554541. 자, 해서 XML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 불러와서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자, XML 파일을, 자, 랩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다시 랩뷰로 불러오는 방법을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XML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